큰일 났... 네, 녹화를 눌렀습니다. 다행이야. 까먹기 전에 눌러야죠. 여러분 69페이지 단원평가 문제를 좀 펼쳐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압력에 대한 설명. 우리가 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압력이다라고 하는 건 뭘 압력이라고 하는 거냐면 어떤 물체가 이 접촉하고 있는 면에 누르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면에 이 파란색 나무 토막이 누르고 있는 압력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압력은 접촉하고 있는 면의 넓이, 얼만큼의 접촉하고 있는 곳에다가 너는 얼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니? 이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무게, 자, 100N짜리의 무게라고 하더라도 접촉면 넓이가 얘를 세워서 한 거랑 이렇게 얘를 옆으로 뉘었다. 해보세요. 누우면은 어때? 접촉면 넓이가 넓어지잖아. 그러면 똑같이 무게가 100N짜리이기 때문에 누르는 힘은 둘 다 어때요? 100N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접촉면의 넓이가 요 닿는 면의 넓이가 만약에 10이라고 해보고 여기 B라고 하는 건 접촉면의 넓이가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닿는 면의 넓이가.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이 압력은 접촉면의 넓이 10분의 누른 힘 100이니까 압력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B는 접촉면의 넓이가 20이고 누른 힘이 10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넓은 면에서 누르게 되면 압력값은 작아지게 된다. 좁은 면에서 누르게 되면 압력값은 커진다. 따라서 우리가 압력에서 기억할 거는 첫 번째 한 가지. 자,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접촉하고 있는 면의 넓이, 분의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압력은 누르는 힘에는 비례하고 닿는 면의 넓이에는 반비례한다. 넓이가 작을수록 커진다. 어, 그래요. 숙제 못 올린 친구들은 내일까지 올려주세요. 근데 시험 기간이라서 숙제 지금 면제지. 감점은 없습니다. 자, 기억. 압력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방금 설명했듯이 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했고요. 면적이 넓을수록 넓어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그랬지. 압력과 면적은 반비례한다. 자, 스키. 스키는 우리 발보다 스키는 더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 스키면이. 왜 넓어? 넓으면 좋은 게 뭐야? 닿는 면이 넓어지니까 압력이 작아지게 한 거죠. 면이 넓어지면 압력은 작아지게 하는 거야.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보이러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11번. 자, 보일 법칙이 뭡니까? 기체의 뭐와 뭐에 관한 법칙이야, 여러분? 써보세요. 자, 보일의 법칙은 기체와 관련된 법칙인데, 이 기체의 뭐와 뭐의 관계죠? 뭐와 뭐의 관계지? 이 둘이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거든? 뭐죠? 영호야? 기체의 뭐와 뭐의 관계죠? 영호가 한 말이 맞아. 그렇지. 채민아, 잘했어. 바로 뭐야? 압력과, 압력과 부피의 관계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 누르는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고,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했어? 우리가 밖에서 누르는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커지면 그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는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체가 나타내는 밖으로 밀려는 압력 역시 커진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뭐야? 보일의 법칙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내가 힘을 줘서 눌렀어. 누른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압력을 줘서 누른다는 거잖아. 자, 압력을 주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 자, 쪼그라들면은 기체가 이 물체를 밀어내니까 뭐. 그치? 그러니까 압력을 통해서 누르게 되면 어떤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그 작아진 부피 때문에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뭐 샴푸라든지 누르는 샴푸 있죠. 샴푸에 원래 똑같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품 손 세정제 누르면 거품이 쭉 나오지. 그런 거 다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고 이게 누르면 그 공기를 압축해서 얘를 밖으로 빼내는 거야. 물통도 있어. 물통. 식당에 가면 뭐 요즘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물통도 이렇게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뚜껑을 누르면은 이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도 기체가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눌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거든. 따라서 소스가 담긴 용기를 누르면 내용물 흘러나온다. 이것도 기체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케찹 같은 거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보일러 법칙. 그다음에 니은, 디귿도 보일러 법칙이다. 그치? 오케이. 태양이, 윤경이 좋았어요. 영우도 좋았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예시로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 어. 마찬가지로 감압 용기가 나왔어요. 감압이라는 건 우리가 이 안에서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라고 했어요. 자, 공기를 빼내면 어떻게 된다? 원래 이 안에 과자 봉지, 여기 통, 이 감압 용기 안에 통이 있잖아. 이 통이 있고 요 과자 봉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통에 있는 기체가 원래는 많이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 기체가 나타내는 기체가 이 과자 봉지를 누르는 압력이 만약에 1기압이었다라고 하면 이 과자 봉지에서도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도 몇 기압이다? 얘도 1기압이다라고 했죠. 풍선하고 똑같다 그랬어. 풍선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다?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이 같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이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서 공기를 빼내.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 이 감압 용기 안쪽의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현호야. 그렇지. 줄어들어요. 처음보다. 처음보다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 자,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 이 공기가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하니까 이 공기가 과자 봉지를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밖에서 누르던 압력이 1기압이었다가 0.5기압으로 누른다. 그러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과자 봉지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커지죠. 밖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저 녀석 힘들이 약해졌다. 지금이야! 벌려! 그렇지. 어. 그러면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거죠. 자, 이거를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까닭을 써라. 이것들을 이용해서 써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기체 입자의 수가 감소해서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과자 봉지에 작용하는 압력이 줄어든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볼게요.
3번. 그렇지. 지우. 아주 잘하고 있고. 해담이 아주 잘하고 있고. 현호. 음. 현호가 했던 질문을 좀 이따 다시 현호가 했던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현호가 지금 무슨 질문했냐면, 선생님 아까 그 손세정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손세정제에서요, 선생님, 이렇게 거품이, 손세정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 누르는 구멍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고, 여기 나오는 이 구멍 있잖아요, 이 관에 이렇게 액체가 빨대처럼 담겨 있어요,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바깥쪽하고 안쪽은 막혀 있어요,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뚜껑을 누르잖아? 눌러가지고 뚜껑이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기체들이 부피가 감소하면서, 얘네 부피가 감소하잖아. 부피가 감소하면서 이 기체들이 압력이 커져요.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 커져요. 압력이 커지니까 기체가 이 액체를 누르는 거야. 그래서 이 눌린 액체가 요 바깥으로 쑥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손세정제의 원리거든. 대부분 원리들이 이래요. 어. 그런데 지금, 현호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손세정제 안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얘가 액체인데, 왜 나올 때는 여기가 거품이 나옵니까? 음. 왜 그러냐면, 이 액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찐득찐득한 그런 액체면은 거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누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손을 씻는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계면 활성제라는 특성이 있는데 걔들은 세제도 그렇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마찰로 막 이렇게 휘어줘 주면은 걔들 사이에서 반응을 하면서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딱 눌러주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나올 때 거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액체 질소에 공기가 들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태 변화 이야기할 때요. 이거 기억나세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나 보자. 자, 우리가 어떤 액체를 가열했어요. 그러면 액체가 가열하면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자,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구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아는 사람. 현서. 상태 변화. 그렇지. 상태 변화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고, 이 오른쪽은 전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기체로 바뀐 거죠? 그때 우리가 이 온도,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100도다. 그러면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액체가 기체로 될 때의 온도. 이거 뭐라고 부르죠? 액체가 기체로 될 때의 온도. 끓을 때의 온도. 그렇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봐봐. 음, 어떤 물체의 끓는 점이 100도라고 하는 것은 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액체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액체 상태잖아. 근데 100도가 넘어가면 상태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 100도에서 상태 변화를 통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그 100도 이상이 되면은 전부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지.
이해될까요? 한번 봐봐, 그러면. 어떤 물체의 끓는 점이 만약에 50도야. A라는 물체의 끓는 점이 50도야. 그럼 이 A라는 물체는 50도 이하까지는 액체죠. 50도 이상에서 뭐가 돼요? 기체가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죠? 어, 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지우야, 이해되지?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물질마다 이 끓는 점이라는 게 물질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질마다 다른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 끓는 점 물질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 100도에서 끓고 어떤 애는 50도에서 끓어요. 그치? 자, 그러면 어떤 녀석이 만약에 B라는 녀석이 있었어. 이 B라는 녀석이 끓는 점이 독특하게 마이너스 196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애도 있단 말이야. 있겠지? 자, 그럼 얘들아, 이 물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196도는 엄청 차가운 온도잖아. 마이너스 196도에 여러분들 손 넣어봐. 바로 얼어버려. 그런데 이 B라는 녀석한테는 마이너스 196도가 끓는 점이야. 그 얘기는 이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96도 전에는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다. 마이너스 196도가 넘어가면 무슨 상태로 바뀐다? 기체로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소름 끼쳐서 잠 못 잘 수도 있어. 자, 반대로 그러면은 이 B라는 물체를 내가 반대로 온도를 낮춰서 마이너스 196도 이하로 내가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이 물체를 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도 이하가 되면 뭘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액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 진짜 마이너스 196도에서 끓는 애가 있어요? 끓어. 이 B라는 애는 실제로 있는 물질이에요. 이 B라는 물질은 이렇게 액체 상태가 있는데 얘를 내가 놔둬서 마이너스 196도 이상이 되면은 그래서 보글보글보글보글 하면서 막 물이 끓는 것처럼 막 보글보글 하면서 끓어요. 그럼 제가 기체로 변한단 말이야.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끓는 점은 그런 거야.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도 끓는 점이면 얘는 마이너스 196도 이상이 되면 끓어요. 보글보글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볼 땐 뜨거워 보여서 거기다가 뜨거울 것 같아요. 손 넣으면 손이 어는 거야. 안 뜨거워. 뜨거운 게 아니라 엄청 차가워. 손이 바로 얼어버린단 말이야. 이 물체가 누구냐? 얘가 바로 질소예요. 액체 질소라는 건 마이너스 196도 이하로 낮춘 질소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너무 신기하지? 참 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소라는 건 기체잖아, 우리가. 이 질소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를 온도를 마이너스 196도 이하로 낮추면 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낮출 수 있어, 과학적으로. 낮추면 엄청 차가운 액체가 되는데 얘가 바로 뭐라고 불리는 거냐? 액체 질소예요. 미쳤지? 얘들아, 액체 질소인데 물처럼 미지근하지가 않다고. 얘가 몇 도야? 최소 마이너스 200도야. 여기다가 사람들이 신기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장미꽃을 넣어봤어요. 장미꽃을 첫 번째, 이 꽃을 30초 넣었어. 그랬다가 뺐어. 뺐다가 빼보니까 꽃이 얼었어. 30초 넣었는데 꽝꽝 얼었어. 이 꽃을 벽에다가 빵 치니까 유리처럼 쨍그랑 깨져버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넣어봤냐면 금붕어를 넣어봤어. 살아있는 금붕어. 붕어한테 미안하지만 금붕어야 잠깐 들어갔다 와. 30초 넣었어. 뺐어. 붕어빵이 됐어.
금붕어가 얼었어. 근데 이 얼어붙은 금붕어를 다시 20도의 물에다 넣었어. 그랬더니 10초 후에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살아나는 거야. 이게 냉동인간의 원리예요. 냉동인간을 바로 액체 질소에다 넣는 거야. 알겠어요? 미쳤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 금붕어가 사네? 그럼 사람도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넣었어. 어디다가? 액체 질소에다가. 마이너스 온도가 200도 이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사람을 넣었어. 자, 누가 들어올래요? 들어올 사람 누가 들어가겠어? 너희 들어갈래? 지우 들어갈래? 아무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누가 들어가냐? 부자들. 부자인데 불치병에 걸렸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아. 어차피 3개월 뒤면 죽어, 얘는. 돈은 많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들어갈게. 냉동시켜줬다가, 나 100년 뒤에 깨워줘. 그럼 그때 내 불치병을 낫게 할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돈 많이 내고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지? 음. 그런데 초창기의 냉동인간은 다 죽었어요. 왜냐면, 또 여러 좀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다 과학이야. 모든 게 다 과학이야. 과학 얘기가 한 번 하면 끝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얼렸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죠? 물이 팽팽해지지? 사람 몸속에는 물이 많아요. 혈관에 있는 혈관이 물이야. 얼렸어. 혈관이 팽팽해져. 혈관이 터져. 다 죽었어. 그래서 지금은 냉동인간을 만들 때 혈액을 다 빼고 새롭게 다른 액체를 넣어가지고 보존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과학이야.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심장이 안 뛰지. 심장 멈추는 거야.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는 거야. 그때 깨어나게 해서. 그게 과학이에요. 자, 얼마나 재밌니, 과학이. 미쳤죠. 무슨 끓는 점 얘기하다가 액체 질소까지 하고 냉동인간 얘기까지 나오잖아.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과학은, 과학은 뭐야, 여러분들? 과학은. 자, 여기서 퀴즈 내볼까? 자, 과학은 뭐다? 뭘 것 같아, 과학은? 여러분, 과학은. 그렇지, 채민아. 채민이가 정답이야. 그렇죠. 과학은 싼 셈이죠. 선생님이 농담으로 얘기했고, 과학은 싼 셈이고, 맞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니라, 사실 뭐냐면, 과학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다. 과학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과학적인 눈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눈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르고, 공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과학은 침대라고 하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체의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거 23번 하다 말았네.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온도와 부피의 관계잖아. 질소에 넣었더니 어때? 이게 마이너스 200도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으면,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됐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또는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되겠지.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축하해요. 6단원이 끝났습니다. 박수! 와! 6단원이 드디어 끝났어요. 자, 7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엄청 재밌는 7단원이야. 드디어 우주를 공부하러 떠나볼까요? 두둥, 두둥, 둥두둥, 둥둥. 태양계. 빵! 자, 태양계가 뭡니까, 여러분들? 태양계. 태양이 있는 개죠. 태양이 있는 게. 태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태양이? 처음엔 얘들아, 우주에 이런 먼지 같은 입자들이 막 떠 있는 우주에도 구름이 있어요. 자, 우주에 있는 구름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아는 사람. 우주에 구름이 있어. 우주에 군데군데 구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천운 아니고요. 뭘까요?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있네. 우운? 우주에 운? 구름 운자. 구름 운자 들어가는 건 맞아요. 오르트 구름.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자, 그렇지, 태양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운이라고 그래. 왜 성운이라고 하냐면 이게 성운이 이 성자가 뭐냐면 별이란 뜻이야. 별 성자야. 별 성자야. 이게 구름 운자야. 이 구름에서 별이 만들어지거든. 이 구름에서 이 작은 입자들이 모이기 시작해. 모이면 이 입자들이 좀 커져요. 커지면 입자들이 막 모이잖아? 그럼 여기 온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입자들이 모이면 온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온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여러분들 혼자 탔을 때랑 사람이 많이 탔을 때 생각해봐. 많이 타면 어때? 뭔가 덥지? 왜 더워? 사람이든 먼지든 많이 모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가진 에너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안에서 온도가 높아진 애들이 파티를 해요. 파티. 무슨 파티라냐면 핵융합 파티라는 거래요. 와, 야, 우리 재밌는 거 하자 하면서 이 안에서 수소라는 애들이 네 명이 모여가지고 파티하다가 네 명이 손잡고 마법처럼 새로운 물질로 변해요. 헬륨이라는 물질로 변해. 이게 핵융합이야. 수소 네개가 헬륨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내뿜게 돼요. 이런 거를 수천억 개의 수소가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 나와. 그게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별이에요. 이렇게 별이 탄생해. 태양도 이렇게 탄생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태양도 지금 이 안에서 핵융합 파티를 막 하고 있어. 그럼 태양이 으아, 으아, 내 세상이야 했는데 태양 주변에 먼지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먼지들 중에는 돌멩이도 있었고 먼지들 중에는 이런 수소라고 하는 기체도 있었고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들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돌 같은 애들이 있고 수소나 헬륨 같은 이런 기체들도 있어요. 그럼 태양이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 모두들 내 에너지를 받아라. 장풍! 푸아! 그러면 돌이 으아! 수소가 으아! 헬륨이 으아! 근데 돌은 좀 커요. 수소하고 헬륨 기체는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 자, 그러면 누가 멀리 날아갈까요? 수소가 수소가 멀리 날아갈까? 돌이 멀리 날아갈까? 누가 멀리 날아갈 것 같아? 그렇지. 가벼운 수소가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오랫동안 거쳐지면은 태양 주변에는 이런 돌 같은 물질들이 주변에 막 남게 되고, 음, 태양 주변에는 이런 돌 같은 주변에 물질이 남게 되고, 태양이 태양풍으로 장풍 발사하면은 이 돌 같은 물질은 태양 주변에 가까이 있고, 기체 같은 애들은 저 멀리 날아가요.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이. 그 날아갔던 애들이 태양과 함께 태양이 이렇게 원반이 생기거든. 원반처럼 돌거든. 그 태양 원반과 함께 같이 막 돌기 시작해. 마치 태풍에 휩쓸리듯이. 같이 막 돌다가 이 돌멩이들끼리 뭉쳐져. 돌멩이들끼리 뭉쳐져. 돌멩이들끼리 뭉쳐져.
돌멩이들끼리 뭉쳐져. 그러다가 돌멩이들이 뭉쳐지면 중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중력이 다른 돌멩이들을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계속 돌멩이들이 부딪히면서 얘들이 커져, 이렇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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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그리고 저기 멀리 날아간 수소나 헬륨 이런 애들은 기체잖아, 기체. 이 기체들도 뭉쳐져.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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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이게 뭉쳐져. 근데 얘네들은 기체야.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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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애들은 돌로 이루어진 행성이 되고요. 태양하고 멀리 떨어진 애들은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 돼요. 와우! 느낌 왔다. 이것이 바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 되는 거고, 화성 다음부터는 기체로 된 행성들인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는 행성이 되면서 이것들이 태양 주변을 공전이라는 걸 통해서 태양 주변을 돌아 1년 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도는 거야. 태양 주변을 이렇게 원반에 돌던 대로 그대로 돌면서 뭐가 형성이 된 거야? 와우, 이것이 바로 태양계. 박수! 우! 멋지다. 얘들아, 영화보다 재밌지 않니? 무슨 한 편의 영화보다 재밌잖아. 미쳤죠? 네, 목성에 착륙할 수 없어요. 기체라서요. 네, 바로 이것이 태양계고요. 이 태양계를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고요. 자, 태양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양, 태양을 찾았어. 르르. 바로 이거. 이렇게 태양 주변에 이렇게 머큐리가 수성이에요. 비너스가 금성, 금지화. 이렇게 어,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이게 바로 태양계다. 알겠어요? 자, 좋아요. 이거를 공부하는 게 오늘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태양계 궁금하지? 보겠습니다. 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자, 천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하늘에 있는 이런 별이나 행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양계.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자, 공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전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그 행성의 1년이다라고 하는 거야.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의 1년은 365일이 되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365일이 걸리는 거야. 음. 자, 태양계는 태양, 그 다음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 별의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 그래. 수금지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외소 행성은 행성보다도 작아. 달처럼 작아요. 그런 행성이 있어. 그런 걸 외소 행성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위성. 자, 뭐가 위성이냐? 위성은 뭐냐? 자, 여기에 별이 있어요. 별 주위를 도는 지구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성이라고 그래. 별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행성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행성 주변을 도는 달 같은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별 주위를 도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행성. 행성 주위를 도는 걸 뭐라고? 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어, 자, 여러분들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죠?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따 모아서 한 번에 이거 수업 나간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질문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하고 행성하고 위성 차이점 알겠어요? 뭘 별이라고 하냐면 별의 정의는 뭐냐면 별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 거야.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냥 별빛을 반사할 뿐이야. 행성과 위성은. 어, 빛을 만들어내는 건 핵융합 파티를 해야지만 돼요. 따라서 별은 태양만 있다. 소행성, 해성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태양의 주변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요. 어, 넘어가서 자, 8개 행성을 보게 되면 태양과 가까운 애들부터 수금지화 자, 여기까지 얘네들은 뭘로 되어 있다? 암석으로 되어 있다. 얘네들은 암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 목토천해 얘들 뭘로 되어 있다? 기체로 되어 있다. 대부분 어떤 기체로 되어 있냐면 수소나 헬륨, 그 다음에 메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야. 메탄이 요즘엔 메테인이라고 불러야 돼. 옛날에 메탄이라고 했지만. 자, 항성이 뭐냐? 항성은 질문 들었는데 항성은 별이에요. 별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자, 지구는 우주에서 얼마나 클까요? 코딱지만 하냐고?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만한 코딱지보다 작아 우주에서. 왜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태양계에서만 봐도 지금 어때요? 지구가 굉장히 작지. 그런데 우주에서는 태양은 굉장히 작은 별에 속해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은 태양과 같은 별이 이렇게 수십억 개가 모여 있어요. 태양은 우주에서도 점이야. 그럼 지구는 먼지야, 먼지. 먼지만도 못해. 지금 여기서 태양 보여? 안 보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이거를 은하라고 그래, 은하. 갤럭시. 삼성 갤럭시 폰 쓰죠? 갤럭시가 은하야. 갤럭시. 그러니까 이 갤럭시라는 은하를 만들어요. 이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어. 태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지구는 얼마 작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 이런 은하가 수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우주예요. 무서워! 미쳤다. 근데 놀라지 마. 이게 우주인데 이건 우리 우주야. 다른 우주가 더 있어. 미쳤다. 우리 태양계는 이 전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우리 우주로 들어와서 우리 우주 속에서 우리 은하로 들어와서 수십억 개의 별 중에서 태양을 찾아서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작은 행성이. 와우. 알겠어? 자, 태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뭐 하나 보여줄게요. 태양계들의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크기 순서야. 크기. 자, 명왕성은 외소행성이에요. 외소행성이고, 자, 명왕성, 달. 달은 지구의 위성이죠. 달이 이만해. 근데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이 달하고 비슷하죠. 이게 수성이야. 자, 이걸 왜 보여주냐면
크기를 비교해 보라는 거야.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라는 거야. 아, 화성이야, 화성. 지구 옆에 있는 화성. 금성. 아, 지금 다 암석으로 된 행성들이 나와요. 금성. 무섭게 생겼죠. 지구가 금성이랑 크기가 비슷해. 자, 이제 기체로 된 행성이 나오는데, 기체로 된 행성은 풍선처럼 엄청 커요. 해왕성이 이만해. 그리고 선왕성이 이만해. 그리고 토성이 이만해. 갑자기 커졌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바로 목성인데요. 목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목성이 제일 커요. 아, 그렇다면 태양은 얼마나 할까요? 태양은 지구 보여요? 지구? 지구 보여? 지구 점이에요, 점. 지구 안 보여. 미쳤지, 얘들아. 어, 있잖아, 지구.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그게 과학이야.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발견하고 하는데 어, 입수할 수 있어요. 재밌지, 얘들아. 너무 신기하죠. 음, 너무 재밌잖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행성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특징이 중요하거든. 자, 수성. 지금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하는 거야. 태양이 가까운 것부터. 자, 수성은요, 달처럼 대기가 없어요. 자, 대기가 없다, 별표. 자, 여러분들, 대기가 없으면 햇빛을 받을 때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뜨거워. 근데 햇빛을 받지 않는 반대쪽은 엄청 차가워. 이걸 우리가 낮과 밤의 일교차라 그래.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대기가 없으면 그래. 대기가 있으면 이 열을 대기가 이렇게 머금고 있을 수 있거든. 대기가 없으면 햇빛이 있을 때만 뜨겁고 없으면 엄청 차가운 거야. 그 다음에 우주로부터 날라오는 이런 운석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 대기가 우주에서 날라 들어오는 운석들, 지금도 여러분들 수백 개씩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운석들이.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죠. 왜냐하면 대기에 부딪히면서 얘들이 마찰에 의해서 타들어가요. 음, 질문 이따가 한 번에 같이 받을게. 질문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네. 질문할 게 많지.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많고요. 크기는 가장 작아요. 행성 중에서. 자, 금성. 금성은 아까 봤지? 좀 무섭게 생겼던 거. 약간 지옥처럼 생겼어. 금성은 수성과 완전 반대야. 대기가 엄청 많아. 근데 그 대기가 전부 뭘로 돼 있냐면 이산화탄소로 돼 있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별표.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죠. 온실기체가 많으면 더워, 추워. 덥죠? 그래서 온도가 매우 높아요, 금성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 자, 그 다음,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요. 넘어갑니다. 자, 화성. 화성은 붉은색이야. 이름도 화성이야. 어. 왜 붉은색이냐면, 이 토양 있죠, 토양. 화성의 토양. 이 토양의 성분이 산화철로 돼 있어요. 산화철이 뭐냐면, 여러분들 철기를 봤을 때 철이 녹슬었던 거 봤어요? 철이 녹슬면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지.
녹슨 철이 산화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화성의 토양은 산화철로 돼 있어서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이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랑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하얀색 얼음 덩어리 되어 있어요. 그게 극관이라는 거예요. 극관. 극관의 별표. 화성은 극관이 있어요. 극관. 자, 극관이 뭔지 보여줄게요. 자, 화성을 보겠습니다. 화성이 이거거든. 화성. 화성에 지금 여기 위에 북극을 보면은 얼음처럼 보이는 보이죠? 저게 바로 극관이야. 저게 뭐가 뭘로 돼 있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색깔이 어때요? 붉은색이. 이게 산화철로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계곡처럼 이렇게 물이 흐른 흔적이 있어요. 물이 마치 계곡처럼. 그래서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도 있고 이게 뭐다? 화성이. 자, 수성을 보면 수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태양에 가장 가깝고 대기가 없다 그랬어요. 대기가 없어서 지금 여기는 엄청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차가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왜? 빵, 빵, 빵. 운석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금성. 자, 금성은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안을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마치 밀크쉐이크처럼. 어? 두꺼운 초코쉐이크처럼 생겼네. 어. 이산화탄소 대기가 덮고 있어서 얘는 엄청 뜨거운 행성이다. 욕불처럼 생겼어요. 어. 그다음 지구.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아닐까 싶어요. 푸른 행성. 지구는 바다가 있고,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지구예요. 이 우연과 우연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수업 할수 있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 화성, 다시 돌아와서 화성이다. 음, 이렇게 우리가 화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바로 뭐냐? 암석으로 된 행성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있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할 차례잖아. 자, 목성은요. 얘들 공통점은 자, 공통점 첫 번째, 기체로 되어 있다. 대부분 뭘로 되어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 야, 이건 공통점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네 개 그냥 묶어서 외우란 말이야. 공통점, 기체로 되어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크기와 질량이 매우 크다. 자, 크기와 질량이 매우 크니까 중력이 매우 커서 얘들 주변에는 위성이 많아요. 그래서 얘들은 공통점 위성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암석이나 얼음들이 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공통점은 기체로 되어 있고 크기와 질량이 무겁고 중력이 매우 커서 위성도 많고 고리가 있다. 이 공통점이야. 이 공통점 빼고 공부하면 돼요. 자, 목성. 자, 수소와 헬륨. 이거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표면에 보면은 나란한 줄무늬가 있다. 밀크쉐이크처럼. 그다음 대기에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은 행성 중에서 가장 크다. 별표. 고리가 있고 위성이 있다. 이거는 공통점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목성 볼게요. 목성. 자, 목성은 이게 목성인데 목성은 지금 굉장히 아름답죠. 가로 줄무늬가 있어요. 어, 가로 줄무늬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밑에 보면은 눈처럼 마치 막
되게 무섭게 생겼지. 도깨비 눈처럼 생겼지. 이게 뭐냐면 대기의 소용돌이. 어, 붉은색 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큰 붉은색 점이다 그래서 대적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로 줄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리도 있는데 고리가 눈에 보이지는 잘 보이진 않지만 고리가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위성들이 있어요. 위성의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달처럼 목성 주변을 돌고 있다. 위성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애들이죠. 신기하지? 왜 그럴까? 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갖다가 썼어요. 맞아요. 음. 그 다음, 토성. 토성은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 돼 있고 외울 필요 없잖아. 고리와 위성이 있고 외울 필요 없잖아. 얘는 음, 줄무늬 있고 아름다운 고리,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되게 아름답죠. 토성의 고리는 특히나 아름다워요.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봐도 토성의 고리가 보여. 와, 이게 바로 토성이야. 정말 예쁘죠. 행성 중에서 정말 예뻐. 토성. 고리가 있다. 고리가 정말 뚜렷하다. 음, 크다. 토성 주변에 돌고 있는 애들이 우선이 있다. 토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왕성이 재밌는데 천왕성이 뭐냐면 청록색인데 얘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이게 뭔 소릴까? 별표.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행성들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여기 태양이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보통 행성들은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서서 돌아요. 서서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이걸 자전이라 그래. 스스로 돌면서 이 자전하는 방향으로 공전도 하는 거야. 지구 말고 다른 행성들도 다 대부분 서서 돌아요. 자전하는 축이 있고 이 축대로 서서 돌고 이 돌면서 이렇게 돌아.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주인공 천왕성은 천왕성은 어떻게 도냐면 천왕성 봐봐. 천왕성은 얘는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서 돌면서 공전해.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 공전하는 면, 공전면하고 자전하는 축이 나란한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천왕성. 자, 천왕이 뭐야? 하늘의 왕이잖아. 하늘의 왕은 절대 서서 걷지 않는다. 나를 데리고 가려면 나를 누워서 데리고 가라. 하늘의 왕은 누워서 돈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재밌지? 자, 천왕성 볼게요. 천왕성. 이 천왕성은 방금 봐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아까 토성 이렇게 서 있었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누워서 돌면서 공전을 해요, 태양 주변을. 알겠지? 태양 저기 있잖아. 이렇게. 북극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신기하지? 이게 누구다? 천왕성. 하늘의 왕은 누워서 돈다. 자, 마지막. 해왕성. 해왕성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청록색이고 큰 소용돌이가 표면에 있어요. 큰 소용돌이. 해왕성 보겠습니다. 해왕성. 파란색이야. 메테인 가스가 많고 여기 보면은 얘도
여기 밑에 소용돌이가 있어, 소용돌이. 대흑점이라고 불리는 소용돌이. 어, 자, 이렇게 해서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봤어요. 자, 옆에 볼게요. 자, 1번. 자, 여러분들이 여기 1, 2, 3, 4, 5번 중에 답을 써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다른 주변의 천체들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어, 얘는 뭐냐면 다른 주변의 천체들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 일단은 행성이야. 행성인데 지배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건 매우 작아서 중력이 없다는 거야. 행성은 행성인데 왜소해요. 무시당하는 거지. 왜소 행성. 자, 니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며 자신의 궤도 주변에는 지배적인 위치를 갖는다. 얘가 누구냐? 행성이야.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띠를 이루면서 있는 게 누구냐면 소행성이에요. 자, 소행성들은 지구로 떨어지는 이런 암석들이야. 자, 소행성들 보여줄게. 자, 보세요. 자, 태양으로 갑니다. 화성까지 가야 돼. 화성을 찾아서 갑니다. 화성 있죠? 화성 다음에 화성의 바깥쪽에 저렇게 지금 요 하얀색 점 같은 거 보이지? 얘들이 뭐냐면 소행성들이. 소행성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보이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태양 주변 돌고 있는 얘들 소행성들. 이런 소행성이 운석이 돼가지고 행성들한테 떨어질 수가 있어. 저 소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는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옛날에 살던 공룡들이 멸종한 게 저런 소행성이 하나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구가 멸종한 거야. 지구의 생명들이. 공룡들이 다 멸종한 이유가 저 호행성이, 소행성이. 재밌죠? 이게 소행성대라고 불리는 거야. 이 앱의 이름이 궁금해요? 이 앱의 이름은 이거야. 여기 보면은 솔라워크. 솔라워크 보이죠? 솔라워크? 이게 솔라워크야. 솔라워크.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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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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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라워크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은하 보인 거 원더스 다 근데 여러분 이거 유료 앱이에요 유료. 자,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이 돈 주고 샀어. 태양과 가까워질 때 꼬리가 생긴다. 해성입니다. 해성.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행성 주변에 있다. 위성.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미쳤네. 음. 자, 2번. 태양은 태양계 중심에 있다. 그렇죠. 태양계 중심이 바로 태양이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행성이 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 땡! 8개지롱. 외소 행성은 목성의 위성이다. 외소 행성이랑 목성 위성은 달라. 목성의 위성은 그냥 목성 자체의 위성이고, 외소 행성은 저기 있는 명왕성 같은 애들이야. 다른 천체의 위성이 될 수 없어요. 얘들은 위성이 아니야. 위성하고 외소 행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소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아까 소행성들 많았잖아. 걔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다. 3번. 태양계를 이룬 행성이 아닌 것은 옛날에는 6년 전인가? 그때까지는 행성이었는데 행성에서 탈락했어요. 불쌍한 우리 명왕성. 얘는 이제 외소 행성으로 바뀌었어. 여러분들 부모님은 얘를 행성으로 배웠어. 근데 명왕성 바뀌었어. 오, 영우 좋아. 4번. 자, 가가 무슨 행성일까? 붉은색 행성이네. 가 뭘까? 화성이에요. 난 달처럼 생겼지. 달처럼 생긴 건 누구야? 수성이야.
자, 다.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밀, 목성. 자, 라는 좀 헷갈린다. 얘는 금성인데 좀 헷갈려요. 자, 마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게 꼬리가 있는 거지? 토성. 자, 1번 했고. 자, 가장 큰 행성 누구라 했죠? 가장 큰 놈. 토성이 아니라 목성. 자,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은 누구냐면 행성이니까 가장 밝게 보이는 게 누구냐면 금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인다 그래서 새벽에 가장 밝게 보인다 그래서 샛별이라고 옛날에 불렀어.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 뭐야? 수성, 고리가 있는 거. 자, 고리는 기체로 된 애들은 다 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목성, 토성. 뭐야,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났어? 미쳐버려.